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가 운세를 말할 때 말년은 좋은 사주가 좋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젊어서는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설 수 있지만 말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말년에 운이 좋으면 좋은 삶이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 역시 대단한 현자가 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말년은 좋은 사주, 즉 대기만성형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사주 운세를 보아 대기만성형 사주, 평범한 사주, 그리고 초반에 잘 나가다가 점점 힘이 떨어지는 용두사미형 사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경험하기엔 이름이나 사주팔자, 유전, 집안 환경, 관상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미치는 영향을 약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 인생은 1%만 달라져도 가는 길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사주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참고서입니다. 사람들이 사주를 보다 보면 80% 이상이 소심인 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주 상담 과정에서 사주 구성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요. 사주 상담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는 평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큰 인물이나 영웅의 사주는 대부분 대기만성해에서 나타나지요. 그들 사주의 특징은 타고난 오행도 평범하지 않고 오행이나 십성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상담사들은 이런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가끔 좋은 꽃길만 가득한 사주 또는 가시투성이 같은 극과 극의 사주를 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개명하는 사람들은 대기만성형 사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대기만성형 사주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세 이후부터 크게 발복하는 사람과 그동안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사람의 수준으로 말입니다. 여기서도 대부분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큰 인물을 보는 방법도 있죠. 이런 사람은 30대 중후반부터 60세까지 대운이 받쳐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주를 보고 좋은 사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만성형 사주들이 왜 개명을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잘 모르지만 그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룰 만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고, 둘째, 나의 삶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대기만성형 사주는 초중반의 고생이 몹시 힘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서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대기만성형 사주도 단점은 있죠. 대기만성형 사주는 필연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요. 온갖 고생을 다 치르고 점점 성장하면서 수준을 높여가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해서 그만 집으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일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방에 박혀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대운이 들어와도 발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고생할 시기에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일 텐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기 마련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일에 치여 살고 못된 상사를 만나 고생도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견뎌내며 살아가는데요. 개미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자손이나 태어날 자손을 위해 끊임없이 집과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근면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 기본 속성인데요. 이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행복과 안정,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모든 불편이 해소되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점점 만족도가 떨어져 가는데요. 일상의 고통은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 줍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신기루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들은 의외로 20, 30대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요. 최소한 고생해야 하는 시기는 20, 30대 후반까지로 보는데요. 적어도 20년은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후반이 나쁜 사주들의 패턴은 주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초반에만 좋은 사주라면 대부분 40까지는 잘 달리다가 이후부터는 바닥을 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초중반에 너무 잘 나간 나머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무리수를 둔다든가 대기업에 다녔다는 이유로 그 이하급은 가지 않으려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고 개명하는 경우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40세까지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니까 이름의 힘을 믿을 리가 없겠죠. 자신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조는 추월에 태어난 병신일주 남명으로 상관격과 정제격을 겸하는 사업가 사주이죠. 월간의 신금이 투에 제격이 되었는데요. 연간의 비견 병화가 신금과 정합을 하고 있고 지지는 연월지의 식상의 축술형과 일시지의 사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주는 큰 돈을 버는 사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날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46 병호대원을 살펴보지요. 병호의 천간 병화는 월간 신금과 천간합을 이루는데요. 신약한 사주에 비거분이 들어와 좋겠다고 통변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대운인 을사대운은 돈 버는 대운으로 보이지만 다음 대운인 56 정미대운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시간의 개수 정관이 있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본 병호대운이 가장 좋지 않은 대운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일시지에 있는 사신형은 어떤 형태가 되든 괜찮지만 대운에서 오는 오화는 언제든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상기하면서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